지은이 황민연.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 빠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 냉장고에 골고루 음식을 버렸다. 화장품을 버리고 물세안을 시작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소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2년 동안의 기록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쉽다. 많은 돈, 많은 옷, 많은 음식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꼭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은 갖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야 행복했다. 돈값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 으스댄 적도 있었으나 행복은 잠시뿐. 곧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더 바쁘게 살아야 했다. 먹어도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탐했었다.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던 때가 있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다. 단순한 음식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으며 몸은 가벼워졌다. 더 건강해졌다. 몸에 바르고 치장하는 것을 줄였다. 샴푸, 세제, 폼 클렌징, 수분크림,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집에서 사라졌다. 물로만 씻고 생활한다. 많은 옷도 필요 없어졌다. 매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나는 나였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졌으며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명상을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을 비워냈다. 나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게 된 것이다. 나의 자존감과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간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단순히 물건을 비워내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바로 음식이었으며 뒤이어 다른 것도 변했다. 삶 전체가 가벼워졌다. 이 책은 그러한 여정을 담은 책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후 고향인 부산을 떠나 1학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자취 생활을 지속하면서 안 좋은 음식 습관을 유지하자 팔, 다리는 말랐지만 말랑말랑한 뱃살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흔한 마른 비만이 바로 나였다. 임산부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뱃살은 어떻게든 숨길 수 있었지만 허벅지살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위암에 걸린다는 말도 들은 터라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가까운 내과로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내시경으로 찍은 나의 위사진을 보여주며 1.9cm만한 염증이 있다고 했다. 의사는 이 염증이 위 점막 안에 있기 때문에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내 나이가 만 22살이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바로 큰 병원으로 향했다. 유명하다는 담당 의사는 약을 한 달치나 주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생겨버린 염증이라며 몇 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규칙적인 음식 습관, 적당히 소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가루, 기름, 커피, 술, 담배 등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 이제야 의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다.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이 최고구나. 나의 건강 가꾸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치킨과 치즈를 정말로 사랑하던 내가 갑자기 자연식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식물식, 즉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정말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였다. 중간쯤 봤을 때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때까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다큐를 끝까지 보고 마음속에 내일부터 완전 채식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다. 이 다큐 감독의 전작인 소에 대한 음모도 여러 사람을 채식의 길로 이끌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전에 내가 진실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식과 관련된 책들을 주문해서 무서운 속도로 읽어나갔다. 채식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다큐와 영상들도 있는 대로 찾아보았다. 육가공 업계에서 후원받지 않은 수백 개가 넘는 논문들은 내가 알아오던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소고기의 철분, 달걀의 영양소, 우유의 칼슘에 대해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결론은 비슷했다. 가공식품과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라였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동물성 음식을 식단에서 치워버렸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느낀 나의 첫 후기는 어이없다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굉장하다로 바뀌었다. 사계절 내내 나를 괴롭히던 암내는 자연식물식 5일 만에 사라졌다. 땀에서 나던 치즈 썩은 냄새도 사라졌다. 지방 분해 시술까지 고려해야 했던 숨겨진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진 기분이라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이틀에 한 번 겨우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의 피부과 담당 의사는 내 피부를 보고 어떻게 2, 3주 만에 갑자기 모공과 기름이 줄어들었냐며 놀라워했다. 사람들은 항상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한다. 그 골고루에는 곡물 및 전분류, 채소, 과일류,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 및 당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그렇게 골고루 챙겨 먹어도 주변에 안 아픈 사람이 없다. 감기, 두통, 변비, 비염, 위염, 장염, 빈혈, 편도염, 불면증에서 더 나아가 고혈압, 치매, 당뇨, 암, 자가 면역 질환까지 끝도 없다.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과 싸워야 하는 것도 덤이다. 우리는 철분이 많다는 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어째서 늘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것일까? 우리는 단백질이 많다는 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어째서 근육보다 뱃살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칼슘이 많다는 우유와 치즈, 아이스크림, 버터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째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에 걸리는 것일까? 우리는 오메가3가 많다는 생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어째서 치매,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것일까?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은 병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너도 나도 모두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살면서 한 번씩 겪는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큰 병에 걸리면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사의 말과 함께 약과 수술 일정을 잡기 바쁘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유전 탓을 하며 마음이 편하다. 생활 습관을 바꿔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지금처럼 안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몸의 내부가 건강해지자 몸 밖의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내 피부에 닿는 화장품, 샴푸와 세제는 건강할까? 일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인 우치기 류이치의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라는 책을 읽었다. 피부의 건강에 있어서는 음식 습관도 기본이지만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고 한다. 건강한 피부는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피부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보송보송한 피부다.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각질을 제거하고 문지르고 레이저로 지지면 피부 장벽은 갈수록 얇아진다. 그래서 자꾸 화장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세안 후 수분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미친듯이 따갑고 건조한 현상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피부 장벽이 건강한 사람들은 별다른 피부 관리를 하지 않고 기초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보송보송하다. 읽어보니 꽤 맞는 말인 것 같다. 내 주위에 피부 좋은 친구들은 나처럼 비싼 화장품을 쓰지도 않고 피부 관리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길로 나는 화장품도 끊었다. 폼 클렌징, 토너, 수분크림, 선크림, 비비크림 등 모든 화장품을 다 끊었다. 화장을 멈추었다. 화장품을 안 쓰자 어떻게든 내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발악을 했다. 내 피부는 피부 장벽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두껍고 노란 튀김가루 같은 각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화장품 대신 내 피부를 보호했다. 흉해 보이기는 했지만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동안 쌓였던 화장 독들이 터져 나오는 중이었다. 안 나던 곳까지 좁쌀과 화농성 여드름들이 줄기차게 나기 시작했다. 피부는 머리와 몸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배출기관이라고 했다. 물 세안을 한 지 몇 달 뒤 몸도 물로만 씻기로 했다. 내 몸의 피부는 예전부터 꽤 좋은 편이었는데 바디 샤워를 쓰지 않자 갑자기 안 나던 곳들에 작은 뾰루지가 올라왔다. 몸이야 벗기기 전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뾰루지가 나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머리는 더 힘들었다. 처음에는 요령이 잘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물로만 씻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빗질을 하면 허연 먼지와 비듬들이 빗 사이사이에 끼어서 나 자신이 싫어질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시작했는데 그만두기가 아깝기도 하고 계면 활성제의 폐해를 알고 나니까 화장품을 쓰는 것이 너무 꺼려졌다. 적응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힘들었다. 살면서 내 맨 얼굴에 자신감을 가진 적이 없는데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나가니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음식 습관이든 무엇이든 현대사회에서 가장 자연에 가깝게 살고자 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러나 우습게도 발가벗은 기분과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지하철에서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만 같았다. 얼굴은 햇빛으로 까맣게 타고 주근깨가 바글바글해도 개의치 않았던 10살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래, 이게 나다. 어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텨냈다. 결국 좁쌀 여드름은 몇 개월 뒤 조금씩 수그러졌고 각질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처음에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따가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유분과 수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느껴졌다. 기름이 과하게 번들거리지도 않았고 건조해서 가렵지도 않았다. 특정 주기에 맞춰 피부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다.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었음이 느껴졌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자 과일 위주의 자연식물식을 하는 건강 컨설턴트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의 심장 박동수가 1분에 72번이었다. 한 달 후 그것은 54번으로 줄었다. 한 달 만에 나는 내 심장 기능을 1분에 18번의 박동수만큼이나 강화시켰다. 하루에 1만 5천 번 이상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것은 1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의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백만의 박동수를 줄이면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식물식을 한 지 한 달쯤 지나 이 책을 읽었었다. 나도 궁금해져 내 심박수를 재보았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1회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지금 먹을 때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라톤 선수들의 심박수는 보통 1분에 30에서 50회라고 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횟수만 줄여도 병이 호전될 것이라고들 한다.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만 해서는 어렵다. 먹는 것을 같이 바꿔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에셀스틴 박사는 그의 명저 지방이 범인에서 콜레스테롤과 혈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인간의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 넣는 일과 같다. 또한 월경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여자로 태어나 매달 맞이하는 월경은 고역이었다. 그러나 원인을 몰랐던 생리통과 생리전후증후군은 식단을 자연식물식으로 바꾸고 완벽하게 사라졌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바로 찾아온 변화였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그동안의 생리통 원인이 음식 습관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예민하다거나 울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냥 평소와 같다. 확실한 것은 음식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면 생리통과 생리양이 줄어들어 생리기간이 가볍게 지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생 동안 호르몬 변동이 적은 것이 여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 생리에 관한 걱정거리가 줄어든 것은 여러모로 여성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간소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감이 있는 편이 아니었다. 내 모습이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만 나를 사랑했다. 화장이 잘 먹는 나, 얼굴과 다리가 붓지 않는 나, 날씬한 나, 입은 옷이 마음에 드는 나, 여드름이 안 날 때의 나만을 사랑했다.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했다. 비비크림과 아이라인 없이 밖에 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바꾸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갔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았고 더 이상 종아리나 알이나 하체 부종 같은 고민도 없어졌다. 몸은 항상 날씬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고 뱃살을 감추려고
배에 힘을 주는 일도 없어졌으며 여드름 때문에 모자를 쓰는 일도 없어졌고 후덕해 보이는 볼살도 적당히 빠져서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다. 저우도 필요 없고 줄자도 필요 없다. 칼로리 계산도 먹방도 계산기도 필요 없다. 몸은 항상 가볍고 걸음걸이가 산뜻하다. 이 기분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햇빛이 강하면 햇빛이 강한 대로 좋고 바람이 불면 신선한 대로 좋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늘 기분이 좋다.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이 평온하니 그냥 기분이 좋다. 더 잘 웃게 되고 용기가 생겼다. 내가 고기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느낀다. 고기 먹는 것도 그만두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건강한 몸뚱이가 있으니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음식이나 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포함된다. 내 몸에 아무 음식이나 집어넣을 엄두가 안 난다. 다시는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불만족감에 배가 터질 만큼 음식을 집어넣지도 않을 것이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로운 음식을 내 몸속에 집어넣지도 않을 것이다. 아픈 나를 그냥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내 몸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해왔다. 여드름은 끊임없이 내 몸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였고 내 몸이 졸리고 필요한 것은 제발 쉬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무언가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난다. 내 위는 그만 먹으라고 음식물을 밀어내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몸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내가 참 좋다. 해외여행도 과일 하나로 가능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다. 사실 내가 자연식물식을 하기 몇 달 전에 친구와 계획했던 여행이었다. 자연식물식으로 여행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내가 늘 먹던 현미밥, 오이고추를 못 먹어서 살짝 아쉬울 뿐이었다. 예전에는 항상 음식이 중요했다. 그 나라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꼭 가야 하는 맛집, 꼭 사야 하는 음식 선물이 있었다. 그런 걸 먹으면 그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들뜰지 모르겠지만 맛은 다 거기서 거기였다. 유명하다는 초콜릿은 결국 초콜릿 맛이었고 유명하다는 과자는 결국 어디서 먹어본 맛이었다. 유명하다는 고기도 결국 고기 맛이다. 특별한 것은 없다. 그렇게 먹고 나서 남는 것은 늘어난 살과 과식을 했다는 죄책감. 돈은 돈대로 쓰고 속이 편하지 않았다. 이제 음식이 중요하지 않은 나에게는 여행 중 어느 식당을 가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맛집은 기꺼이 같이 가주었다. 음식도 사람에 따라서 여행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도무지 없다면 식당에서 과일을 먹었다.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식당이나 카페는 없었다. 샐러드를 시켜서 바나나를 함께 넣어 먹기도 했다. 친구가 주문한 요리에 구운 감자도 나와서 같이 먹었다. 해산물 식당에서 밥과 샐러드를 시켰다. 집에서 미리 들고 온 김도 챙겼다. 주말에 열리는 시장에서는 그 나라 제철 과일을 먹는 재미가 있다. 산딸기 한 팩을 사서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먹었다. 바나나는 집이 뚝뚝 흐르지 않아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먹기에 최적이었다.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 돈이 많이 남았다. 동행한 친구는 기념품은 거의 안 샀지만 맛집에 돈을 많이 써서 마지막 날에 내 돈까지 빌려주었다. 여행을 갔다 와서 기억에 남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기념품이나 열심히 찍어둔 음식과 명소 사진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 기억에 남았다.
노을이 질 때 보라와 주황이 적절히 섞인 보라카이의 해변, 프라하의 카르교 위에서 들었던 길거리 바이올린 연주, 하와이 해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 하느라 벌겋게 탄 손등, 밤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만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깔깔거렸던 제주도.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와 느낌이 떠오르곤 했다. 처음 자연식물식을 결심했을 때 했던 고민이 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먹는 것을 바꾸면 여행도 잘 못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연식물식을 한다고 해서 남들과 같이 메뉴를 고를 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식당에서 요구할 때 죄송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마다 누구는 한식을 더 좋아하고 누구는 느끼한 걸 잘 못 먹고 누구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고 누구는 육회는 못 먹는 것처럼 나도 그냥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니까. 만약 친구가 여행 중에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불편했다고 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친구가 고기를 먹어서 메뉴 선택이 불편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쪽만 일반적으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소중한 사람들끼리 다들 서로 맞추고 살아간다. 우리가 간소한 음식을 먹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만 하면 인간 정리도 저절로 된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이다. 그때 나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던 친구는 1년 후 나의 영향을 받아 자연식물식을 하고 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동물과 환경에 대해서도 정보를 접한 이후 나의 소중한 친구로 여전히 내 옆에 자리를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과일을 실컷 먹으며 보냈던 여행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어딜 가든 그 나라의 제철 과일만 있으면 즐겁게 여행할 수도 있겠구나. 많은 돈도 기념품도 많은 짐도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더 사랑스러워졌다. 나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 예전에는 내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스터디도 참여해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밤새 놀아보았지만 지나고 나니 결국 나는 원래의 나로 돌아왔다. 깊은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과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불편하다. 나는 확실히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면 기운이 쭉 빠지는 편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설레고 즐겁다. 자연식물식과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으며 나를 존중해주는 가까운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거의 1년 만에 만난 친구였다. 무엇보다 친구가 느낀 나의 큰 변화는 내 성격이다. 확실히 내가 전보다 차분해졌고 무력이 없어진 것이 느껴진단다. 과거의 나는 친구보다 식탐과 무력이 넘쳐서 항상 먹는 이야기만 해댔었다. 흥분도 잘하고 입도 거칠었다. 늘 바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 바빠서 잠을 못 자고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내 친구가 오히려 나보다 더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도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 때문에 죽은 닭이 몇 마리인지 농담 삼아 이야기하던 내가 동물과 나의 관계 사이에 끊어져 있던 고리를 연결시켰다. 지구와 생명에 최소한의 해만 끼치기 위해 노력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 나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떤 자연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화려하지 않으니 그렇게 보일만하다. 사실 내 모습이 너무 변해서 친구가 충격을 받는 건 아닐까 하고 만나기 전에 약간의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친구는 긍정적인 의미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음식을 바꾸고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강단 있게 사는 모습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 나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감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한번 지르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법이다.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된다면 남이 아닌 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를 사랑하세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냥 무작정 나를 사랑하자 라고 구호라도 외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일까?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요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하루하루가 불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나는 원래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타는 사람이었다.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했었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가서 내가 긴 바지를 입게 되었다. 갑자기 생각보다 덥지 않았다. 땀 냄새도 안 났다. 5일 만에 겨드랑이에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냥 살냄새가 났다. 땀이 잘 안 나니까 화장을 고칠 필요도 없었다. 군살도 빠져서 몸이 가벼우니 찝찝하고 무거운 느낌도 없었고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부채도 미니 선풍기도 당연히 필요 없어졌다. 여름은 그렇다 치고 겨울은 어떨지 궁금했다. 특히 주로 생채식을 하면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게 될 것이라고 주변에서 조언해줬다. 그런데 웬걸 겨울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외출할 때 목도리도 안 했다. 바지도 그냥 면바지 하나로 충분하다.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 나는 정글에서 동물들과 함께 자란 모글리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모글리에게 필요한 것은 팬티 한 장과 많은 과일, 동물 친구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더 행복해졌으며 여유로워졌는지 의문이다. 비건이 된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서술한다. 역사에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우리 시대의 친숙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지난 몇십 년간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는 기계를 무수히 발명했다.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이메일. 이들 기계는 삶을 더 여유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과거의 모든 수고와 시간을 절약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음식도 그렇다.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음식에 길들여지고 의존하게 된다. 또한 값싼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은 이제 농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사육된다. 동물 복지를 신경 쓸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들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 마취 없이 행해지는 새끼 돼지 거세, 새끼 돼지 이빨 자르기, 병아리 부리 자르기, 밀집 사육 등이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고기값이 싼 대신 동물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다. 밀집되어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맞고 병든 동물들이 싼 배설물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천과 토양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 고기값이 싼 대신 환경은 그만큼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축들에게 비정상적인 음식들을 먹인다. 소들은 GMO 콩, 옥수수, 곡물 따위를 사료로 먹으면서 더 많은 트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메탄가스다. 불필요한 음식을 먹고 있으니 몸까지 망가져서 약과 병원에 의존한다. 더 많은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 배는 이미 불렀지만 더 많은 자극적인 음식이 필요하다. 병원, 약, 영양제, 수술, 병원비, 보험료, 레이저 시술, 지방 흡입, 피부 관리, 다이어트 보조제, 각종 양념들, 가공식품, 예쁜 그릇, 좋은 냄비, 넓은 부엌, 넓은 집, 화장품.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지향할수록 삶은 더 간결해지고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몸으로 깨닫고 있다. 나는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지만 사는 곳이라도 자연과 가깝고 싶다는 꿈은 늘 있다. 자연식물식으로 몸은 건강해졌으니 자연 속에서 사는 일만 남았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자연식물식과 단순한 삶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해보면 안다. 늘 비슷한 단순한 음식으로 모든 에너지와 행복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면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많은 옷, 화장품, 많은 물건들, 많은 인맥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줄이면 그만큼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나에게 베풀 여유도 생긴다. 퇴사를 결심하다. 옛날에야 퇴사라는 것이 큰 결심이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퇴사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다. 다만 그 고민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어서 다들 퇴사하지 못하고 산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애초에 퇴사하고 싶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내 꿈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1년 사이에 결국 회사는 전보다 더 성장했다. 직원들이 늘어났으며 월급도 대폭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오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내가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고 고민이 생겼다. 돈이 아니라 재미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을 위해 억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회사가 원하는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여기서 경력을 쌓고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었고 떵떵거리고 싶었다. 대표와 부대표는 처음에 나를 말렸다. 채식을 알리는 것은 취미로만 하고 함께 일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엄마가 아빠가 기절 쇼풍할까봐 퇴사 소식은 나중에 내가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직원들에게 퇴사를 발표한 그날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서 퇴사 소식을 알렸다. 멀쩡하게 잘 다니는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했다. 요즘 취직이 잘 안 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신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유롭게 내가 찾아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오르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보수적인 부모님도 결국 나를 응원해 주셨다. 내가 알아서 잘 할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초조함, 불안감, 걱정을 떨쳐버리자 오히려 시기적절한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마치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새로운 일들, 자연, 환경, 동물복지, 채식에 관련된 일을 곧바로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끌어왔다. 풍족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간소한 삶을 지향한 이유로 돈을 벌면 거의 쓸 일이 없이 모아두는 편이라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 누군가는 나를 걱정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내 삶은 걱정이 아니라 행복이다. 자연식물식은 나의 인생을 바꿨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까지 관뒀으니 음식을 바꾸고 퇴사까지 하게 된 것이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음식을 바꾼 이후로 모든 선택들이 여러 결과를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 나는 최소한의 삶을 지향할 것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